그 보면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석자들이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자리를 정리하고 회의를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때 그러면 여기 대접견실에 계셨던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올라온다거나 이제 회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포하러 나간 이후에 계속 그 자리에서 이석하지 않고 그러면 대접견실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그냥 자연스럽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네.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들어왔는데 대접견실에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뭐 마실 걸 갖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앉으셔서는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건, 총리님께는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들, 행사 이런 거를 총리님께 대신 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그냥 뭐 몇 가지 지시들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이든 후든 반대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반대라는 말. 계엄에 반대한다. 지금 뭐 서명을 거부한다, 뭐 이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계엄에 반대한다 이렇게 뭐 들은 기억은 있습니까? 찬반, 반대라는 말을 할 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게 지금 찬성할 상황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요. 다들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이니까요. 저는 다 같이 반대한다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선포 전에 공무원 50년생을 이렇게 끝내실 거냐, 뭐 이런 취지 말씀하실 때 총리가 나도 반대해요 이렇게 작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일관되게 저는 저기 계신 분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처음 오셔서 첫 마디가,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만 라고 했을 때, 외교부 장관이 저희들이 잘 모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 그렇게 조태열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제 오기 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모두들 반대의 뜻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뭐 반대합니다, 뭐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저는 모두 반대한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제 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여쭤본 거라. 말을 들은 거는 결국은 피고인이 최상목에게 저도 반대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반대란 말이 들은 기억이 있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나도 피고인이 최상목 예. 얘기할 때 나도 반대해요, 뭐 이렇게 반대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예. 말고는 들어보신 적이 없다는 네, 거예요? 특별히 기억이 없다는 겁니까? 예. 다만 이제 저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총리하고 행안부 장관 정도 있고 제가 일어서서 나오면서 총리님께 말씀을 좀 드렸고, 중기부 장관도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누가 지금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저는 뭐 이상민 장관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모여서 오늘 이야기한 게 중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찬성 반대 이야기는 그때 좀 나왔습니다. 그 머릿수 위에 계엄 국무회의 동원, 무력감, 무능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복잡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느끼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 하여튼 국민들께 너무 송구한 일이고요.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는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한 2, 3분 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 언론 기사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께 송구하다. 계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동의한 적이 없다. 찬반 묻는 자리 아니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어쨌든 빨리 오라고 이렇게 독촉하는 전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비상계엄인지를 알았으면 좀 달라졌을 거다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가요? 지금만큼 계엄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계엄이 그 자리에 가서 계엄이라는 두 글자 듣고 저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죠. 그러면 저희가 안 갔으면 저렇게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근데 지금처럼 계엄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 나면 지금 같으면 아마 가서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찬성 반대를 혹은 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총리님을 피의자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너무 잘못된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감정이 듭니다. 주시면 마치겠습니다.